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약선요리, 오늘은 약선요리의 기본 개념이 되는 음양오행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색에 대해서 활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의학이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한의학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귀신 신하라 까먹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얼토당토 않은 얘기도 같지만, 또 이렇게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면 또 한의학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자연과 사람이 서로 이렇게 어울리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물은 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활동과 변화는 기의 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뭐 기가 살았다 뭐 이런 말을 쉽게 하지만 결국은 보이지 않는 기를 무엇으로 설명할까 할 때는 이제 에너지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서양에서는 무엇이든지 많이 갖는 특별한 그 에너지 또는 파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가 무거운 게 있고 무겁고 탁한 기운이 있는가 하면은 맑고 가벼운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건데요. 무거운 거는 어떻게 될까요?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 비가 내려오는 거, 이거는 기가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또 땅에서 수증기가 생겨서 또 이 기운은 가볍잖아요.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갔다가 이 하늘로 올라간 기운이 뭉쳐져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면 땅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승강 운동이라고 그래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운동. 예. 그래서 뭐든지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운동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음양오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의학의 언어라고 하는데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5음과 양이 있고 5가지의 흐름들이 운행을 한다. 예, 행위라는 것은 움직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음양은 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개개의 사물에 대한 파악이고요. 오행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개개인의 사물에 갖는 그런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극기, 우리는 위에 빨간 거, 우리 밑에 파랗게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위에 이제 빨간 거는 양을 뜻하는 거고요. 밑에 파란색은 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태극기는 정말 음양오행을 그려놓은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양과 음이 이게 똑바로 반으로 탁 잘려진 게 아니라 보면 이렇게 곡선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많으면 밑으로 내려오고 그러면 음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리고 또 반대편으로 음이 이렇게 올라가면 양은 또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서로 끊임없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 균형을 맞추면서. 그래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너무 기가 세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고 그리고 음과 양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항상 36.5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인데 온도가 올라가는 거를 왜 측정하겠어요? 양의 기운이 성해진 거예요. 예, 양의 기운이 성해졌다는 것은 우리의 체온이 올라갔다는 거고 우리 시스템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정상 시스템으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예, 우리 열이 너무 많이 나면 기계가 멈추는 것처럼 예, 우리 몸도 열이 너무 나면 용량을 벗어났기 때문에 얘가 몸이 견디지 못하고 스톱하게 되는 거죠. 체온은 사망에 이르는 거고요. 그 전에 어디가 고장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이 너무 치받쳐서 머리로 갔다 그러면 아기 쪽에 뇌세포가 파괴돼가지고 전응아가 된다던가 이렇게 되기도 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아기들 열 나는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아기 쪽에는. 아기들은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음은 또 뭐냐? 우리가 너무 수영장에 가서 너무 오랫동안 찬물에서 놀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추워지고 이 턱이 덜덜덜 떨리는데 이거는 덜덜덜 떨리는 것은 근육을 움직여가지고 몸에 근육을 움직여서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음이 우리 몸에 너무 성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 빠졌을 때 사람이 죽잖아요. 그 이유는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죽음에 이르는 거거든요. 너무 낮아져도 얘가 작동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능이 떨어져서 우리가 이제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너무 뜨거운 데도 살 수 없고 너무 차가운 데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이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 시스템 자체가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추우니까 당연하게 옷을 입고, 예, 더우면 옷을 벗고, 그것도 안 되면 에어컨을 틀고 막 이렇게 해서 온도 조절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음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로 조화를 유지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음과 양을 대표적으로 하는 거죠. 예, 양은 하늘이고 음은 땅이고, 그리고 해는 양이고 달은 음이고, 예, 그리고 낮은 양이고 밤은 음이고, 뭐 우리가 여러분들 뭐 이런 건 잘 아실 거예요. 양은 올라가고 음은 내려오고, 열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것은 내려오고, 올라가는 것,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것,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 예, 그래서 애기들은 굉장히 양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애기들은 끊임없이 움직여야지 얘는 건강한 아이예요. 예, 그런데 얘는 양이 아주 성한 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가만히 있다, 움직이지 않고, 그거는 무슨 뜻일까요? 뭔가가 몸이 아프다는 뜻이에요. 얘는 움직여야 되는 아이인데 이게 움직이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병이 났기 때문에 얘는 작동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애 자체가.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되나요? 양의 기운이 점점 떨어지면서 우리 사람이 움직이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못 움직여요. 예,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몸을 못 움직이게 되면서 누워있다가 최후에 우리가 움직이는 숨만 쉬고 있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의 기운이 떨어져가지고 점점점 음으로 가면서 사람의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조용해도 안 되는 거죠. 예, 사람이. 그리고 안과 밖, 그리고 밝음과 어두움, 그 다음에 겉과 속. 예, 겉과 속이 있죠, 사람들이. 예, 우리 표피는 양이에요. 그리고 속은 음인 거죠. 예, 그리고 봄과 여름은 양이고 가을과 겨울은 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음인 사람들이 가을과 겨울이 되면 더 음기운이 성해져 가지고 기분이 더 우울해져요. 우울해지고 움직이기 싫어지고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가 양이고 여자는 음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훨씬 더 활동적이고 생각이 적극적이에요. 여자는 소극적이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남자들은 양의 기운이 성해지기 때문에 머리가 빠져요. 예, 양이 열이 더 많이 나는 체질이라서 이 머리가 이제 버텨나질 못하고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죠. 맛으로 치면은 여러분들이 매운맛하고 짠맛하고 어느 게 양이겠어요? 매운맛. 그렇죠. 매운맛은 우리가 먹으면은 열이 오르면서 막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입을 허허 벌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짜거운 거를 먹었거나 쓴 거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우그리면서, 예, 우그리면서 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양인 걸 먹으면 기분이 업돼요. 그래서 기분 나쁜 날은 매운 걸 먹고 싶어져요. 그리고 기분 나쁠 때는 단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매운 거 먹고 단 거 먹고 너무 업된 다음에 뭐를 먹어요? 커피를 마셔요. 쓴맛 나는 커피를 마셔요. 그러니까 너무 양의 기운이 성해졌기 때문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커피 같은 거를 먹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는 양의 기운이 성한 계절이기 때문에 쓴맛 나는 약을 먹어요. 예. 양의 기운이 성해졌어요. 온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체온이 올라가고, 체온이 너무 올라가면 우리 심장 박동이 막 세져요. 그럼 심장이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입맛을 잃어요. 대표적인 게 입안이 이상해져요. 예, 그래서 일을 많이 하고 잠을 안 자고 일을 하게 되면은 입이 까끌어지고, 그 다음에 입맛을 잘 모르겠고 밥맛이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 양의 기운이 너무 성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양의 기운을 떨어뜨리는 쓴 약을 먹어요. 예, 그래서 우리 육무초라는 걸 먹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양의 기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먹는 그런 약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먹는 약들은
어떻게 할까요? 단맛 나는 거를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그 단맛 나는 거. 그래서 겨울에 먹는 약들은 대부분 단맛 나는 걸 좀 많이 먹고요. 그 인삼도 쓴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뭐가 남냐면 단맛이 남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양의 기운을 돋우는 약이에요. 인삼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식재료 같은 거 볼 때도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이게 결국은 쓴맛이 남느냐, 단맛이 남느냐, 신맛이 남느냐, 짠맛이 남느냐를 이렇게 느끼게 되면 이게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육감적으로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감이 이제 점점 이제 퇴화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걸 학문적으로 공부할 수뿐이 없는 그런 거죠. 그리고 따뜻한 기운, 뭐 서늘한 기운, 그래서 우리 따뜻한 기운은 봄의 기운, 양의 기운이고요. 서늘한 기운은 이제 음의 기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오행을 사물로 보기도 하고요. 목화 토금수, 목 나무의 기운, 화 불의 기운, 토 땅의 기운, 그리고 금 금속의 기운 이렇게 보고요. 수는 물의 기운이에요. 이 세상에 만물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이 목화토금수 5개의 범위 내에 들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의 오장도 이 사물을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간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잖아요. 간이 자라요. 여러분들 아시죠? 간 잘라내면 자라요. 예, 나무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간은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면 청색이에요. 녹색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간이 녹색이에요. 보면은요. 예, 녹색이고요. 우리 심장은 빨갛다고 하트를 그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화의 기운이에요. 불꽃. 우리 몸에서 불꽃 역할을 하는 게 심장이에요. 그래서 피를 뜨겁게 달궈가지고,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죠. 우리 뭐하고 똑같으냐면 집안에서 온수 보일러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온수를 따뜻하게 데펴서 우리 집안을 이렇게 순환시키잖아요. 그러면 따뜻해지는 것처럼 심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피를 따뜻하게 데펴가지고 얘를 온 사방에 이 손끝까지 다 전달해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심장의 기운이고, 이 화의 기운이 적당히 잘 돼야지만 우리가 몸이 따뜻하게 유지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토의 기운은 이제 흙의 기운이에요. 우리 몸은 다 흙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다